네,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결혼을 하시나요? 복장이? 제가 혼자 일하잖아요. 예. 예, 정장이나 이런 걸 입을 일이 없어서 오늘 예. 뭔가 또 이제 귀한 분을 모시니까 예. 뭐 좀 갇혀 입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만 이렇게 입고 왔네요. 아직 카메라는 안 비쳤지만 그 귀한 분은 편하게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초대한 분은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전격 결혼 선언인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원래 없는 사람이 더 가오 잡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넥타이까지 매면 출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가 출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아무 일 없답니다. 그냥 기분 예.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예,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예. 약간 오늘 봄 날씨예요. 예, 한번 멋내고 싶어가지고 예, 멋을 낸 것뿐이다. 프리랜서의 비입니다 이게. 예, 예.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조언 하나 해주셨어요. 네. 방송인 출신이신데 예. 고 기자 옷을 좀 더 세미 정장이라도 입어라. 네. 대학생답게 입는 게 아니냐.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학생답다. 만학도일 수도 있잖아요. 대학 한 15년 다닌. 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점점 사랑해 주시면 저도 다양한 패션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예. 하나 이제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예. 이 방송 출연진 섭외하는 게 신동아 필진들 돌려가면서 나오는 거냐 이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근데 신동아 필진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대단한 필진들을 그쵸. 모셔왔기 때문에. 모셨다고 할 수도 있고 제 표현대로 하면 거느리고 있었다 네. 신동아 사단을 이렇게 또 예, 만들어 보고 있죠. 할 수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지만 그래도 필진 중에 한번 이분을 꼭 영상으로 보고 싶다. 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한때 저희의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을 함께했던 네. 과거 필자를 모셨습니다. 과거 필자를 하면 지금은 글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또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분은 실명보다 필명이 더 유명하세요. 제가 필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봉달호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제가 언젠가 이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분 실명은 전혀 달라요. 봉달호의 한 글자도 똑같지 않은 실명을 갖고 계신데 전화를 드렸는데 당연히 실명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봉달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혹시 본인의 이름 잊어먹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봉다로입니다. 예, 봉다로. 혹시 주민등록상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곽대중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에 지난번에 뭐 영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선택이죠. 개혁신당의 전신 중에 하나.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곽대중이 누구야? 하면서 봉다로가 본명이 아니었어? 이 필명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뭐 그 복면다로라는 영화에 나오는 차태현 씨가 주인공, 나왔다. 네, 그 이름이 봉다로라는 아. 이름인데 그냥 인터넷 카페 편의점 점주들의 인터넷 카페에 닉네임을 정하다가 그 영화 생각이 나서 복면다로로 지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복면을 쓰고 자신의 어떤 신분을 숨긴 채 어떤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제 신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아. 들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책을 내려고 보니까 출판사에서 네. 그게 더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래서 출판사에 처음에는 그냥 복면다로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장난스럽다고 해서 그 봉다로로 했는데 네. 뭐 그 장난스러움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매일 갑니다 편의점. 네네. 그게 첫 책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곽대중 이름으로는 다른 책도 내셨었잖아요. 네네. 뭐 아주 오래전에는 북한 인권 관련된 책도 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예. 책도 냈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도 그렇죠. 냈었고 어쩌다 보니 여러 권의 책을 곽대중 이름으로 냈었고 봉다로라는 이름으로는 제가 5권 낸 것 같은데 주로 에세이를 이제 봉다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셨죠. 예. 정치 사회적인 책은 곽대중이라는 네. 제 본캐로 갔었고 에세이스트라는 부캐로는 주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편의점 제가 알기로는 2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치하면서 좀 바빠져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치하면서 혹시 뭐 돈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오피스에 있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메인은 남겨놓고 본지는 남겨두고 이렇게 하셨네요. 역시 다 계획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잘 모르시는 사실일 텐데 봉다로 고수님, 제가 편의상 저희는 고수님이라고 예, 예. 부릅니다. 네. 그래서
곽 고수님 말고 봉 고수님. 우리 봉다로 고수님은 1990년대 전남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전남대가 사실 운동권, 특히 NL 운동권의 아성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비운동권으로 당선된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그 74년생으로 92학번이시잖아요. 그때 전남대 교정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92년만 하더라도 그 87년 요랑제 한 5년 뒤였고 그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NL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핵심이 보통 주체사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게 NL 계열인데 물론 이제 NL에도 비주사 NL이라고 해서 주체사상 관련 없는 NL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주사파라고 하는 게 80년대부터 생겼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아주 정점을 있는 시기라서 1992년 정도가 전남대에는 그때가 가장 피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남대가 이제 이만하고라고 보통 표현을 국립대는 그 당시에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학년에 신입생이 한 4,000명 되잖아요. 네. 근데 전남대가 이제 신입생 예비학교 이런 게 있어요. 총학생에서 주최하는. 근데 이게 민족자주학교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부터 이제 딱 드러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절반 예, 참여해요. 예. 뭐 1,000에서 2,000명 정도 참 많을 아. 때 거의 그러니까 신입생 절반 이상은 참여를 하는 거고 뭐 돌아보면 뭐 과회장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참석시키고 거기 참석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왕따 되듯이 이렇게 네.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주류가 되려면은 이거 참여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입학하기 전부터 거의 의식화가 절반 이상은 돼서 시작하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컸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가 이제 90년대가 민주화 이후에 뭐 이런 해외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막 개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웠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랐나요? 그 X세대 시대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그건 돌아보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그때가 부유했다고 보는 거지 당시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게 어떤 건지 우리 스스로는 잘 사실 몰랐죠. 그 신동아에 오랫동안 이제 봉다루 편의점 칼럼을 연재를 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죠? 몇 년 했죠? 한 5년 가까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도 한 5년 네. 안팎으로 기억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담당 기자도 저 얘기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담당할 때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쓰셨던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총련의 기막힌 연결고리. 사실 제목은 이건 제가 지었는데요. 제가 지은 제목이고 우리 봉 선생님께서는 뭐 다른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이 글을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왜 다시 공유하셨어요? 뭐 거기 등장인물들이 다시 또 리바이벌이 되고 있으니까. 난 이거 미리 알아봤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정희찬 씨거든요. 네네. 그 글 도입부에 나온 정희찬 네. 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희찬 씨는 남총련 의장 출신으로 이른바 이제 이종건 치사 사건에 연루된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그 이종건 치사 사건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왠지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기 학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는 왠지 좀 하기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전제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근데 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학내에 배회하던 어떤 민간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프락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회실에 잡아놓고 이제 너 프락치지라고 자백을 해라. 그래서 자백을 안 하니까 계속 때리고 뭐 해서 그 사람이 뭐 약간 열이 있으니까 해열제 비슷한 걸 먹였는데 이게 이제 기도에 막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 사건인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은폐 대책회의를 열고 그 시체를 대강당 앞에 버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뭐 취객이 뭐 이렇게 쓰러져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고 이걸 이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이 그냥 학내를 배회했던 게 아니고 우리 대학에 용목문학회라고 하는 예. 그 문학 서클이 있었어요. 여기도 운동권 서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심을 더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그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이 뭔가 특히나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막 지 무슨 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방국립대로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뭐 이랬으니까 자기는 멋있게 보였던 것 같고 보니까 그분이 무슨 전문대 나오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프락치를 그렇게 이상하게 뭐 거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는 건데, 당시 운동권 입장에서는 96년 그 한양대 사건 이후로 이제 뭔가 더 막 복수의 심리 이런 게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막 저놈들을 조져야 된다 막 이런 생각 가진 상황에서 그 용복문학회 회장이 우리 문학회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총학생이 제보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일종의 연행하듯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정희찬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청년은 광주 전남 지역 총학생연합 줄임말인데, 이 친구가 남청년 의장이었고, 근데 남청년 사무실이 그 전남대 두기도 하고 조선대 두기도 하고 의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조선대 총학생회장이 뽑힐 때는 보통 이제 조선대에 뒀는데 그 해에는 전남대에 좀 뒀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저는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희찬 씨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설마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의장은 그런데 별로 가담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친구가 약간 다혈질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이제 그 조서에도 보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이분은 지금도 그걸 본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건 뭐 부정하던데, 사실 저는 당시에 바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약간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뭐 하여튼 그 의장이 바로 그 개입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사건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이실직고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성하고 사죄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다시 은폐하려고 대책회의를 열고 그걸 취객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컸던 거였고, 이게 또 경찰에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에 경찰도 이게 단순 어떤 취객의 어떤 그 이런 변사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심을 하게 된 게 어땠냐면, 이제 이분 그 이종건이라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시키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온 게 맞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학생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고문하다가 전화를 했나 봐요. 이게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학생에서 걸려온 그 전화, 엄마한테 왜 왔지?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를 경찰이 의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자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도덕성으로 여러 겹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년도인가에도 한양대에서 그 이석시 치사 사건 막 이런 것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 학생 사회에서 그 운동권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사건이 아주 치명타였죠. 96년 한총련 사건 같은 경우, 연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도쿄대 야스다 강당 사건처럼 이걸로 이제 그 학생운동 끝났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치명타였고, 이제 거기에 이종건 사건이 크게 왔고, 이종건 사건 같은 경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남대는 그 대동제 축제를 가을에 하거든요. 보통 다 봄에 하잖아요, 서울권에 있는. 근데 이제 봄에 우리 5.18이 있는데 거기에 술 마시고 떠들 수가 없다 해서 그 가을에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해에 저희는 축제를 못 했습니다. 이종건 사건이 그만큼 큰 충격이어서 이제 학생 사회에서도 이제 이대로 학생 운동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컸고, 그래서 아까 뭐 학생 운동의 메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NL에 거의 아성이다시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최초로 그때 비NL 학생회를 당선을 시켜냈죠. 시청자 여러분이 그럼 비운동권이 뭐 NL 애들 알겠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원래 고등학교 때 NL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NL 활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네. 그 다음 이제 비운동권으로 그 뭐 전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방향을 바꿔서 당선된 거니까 두 쪽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데, NL 활동은 왜 고등학교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가 89년인데 그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처음 생겨서 처음에는 무슨 의식 있는 어떤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좋은 교사들을 해직의 방법으로 끝내 쫓아내려고 하는 이 정부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식이 좀 싹 탔던 거고, 이제 그게 뭐 그 해 5월인가 6월에 전교조가 창립이 됐고, 그 해 조기 방학을 할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여름 방학을 저희가 6월인가 했던 것 같아요. 6월, 7월이 안 돼서 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름 방학 지나고 잠잠해졌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저처럼 느린 사람들은 또 집요한 사람들은 대학을 오가면서 뭔가 우리 사회 모순이 더 이렇게 더 깊은 곳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처음부터 NL이 됐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저는 그 계기가 된 책은 꽃 파는 처녀라는 북한 그 소설이 있는데 당시에 그 NL 운동권들이 꽃 파는 처녀 가극을 그 각 대학에서 막 공연하고 있었어요. 그걸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막 그 전투 경찰이 대학으로 진입해가지고 그 공연 현장을 뭐 해산시키고 뭐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모든 건 가로막으면 더 보고 싶은 거거든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뭐 이상한 책 못 보게 하면 그 청소년 시절에 막 더 보고 싶듯이. 근데 저는 그런 이상한 빨간 책이 아니고 꽃 파는 책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전문가들은 했는데 빨간 책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대학가 앞에 어느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념적인 뭐 이런 내용이 없이 정말 민족적인 내용이고 일제의 어떤 침략자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감동을 넘어서서 왜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이에 더 감춰진 게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하나 하던 게 그렇게 갔는데 역시 모든 건 못하게 하면 그렇죠. 저희도 저 군대 갈 즈음에 국방부에서 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때 있잖아요. 유명했죠. 그거를 이제 불온도서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열풍이 불어가지고 평소에 경제 관심 없던 친구들도 다 막 읽어보고.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국방부가 많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근데 교수님도. 장하준 교수님 책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